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자, 공무원 시험 합격선 낮은 직렬의 함정. 네, 함정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죠. 네, 아주 위험성이 있습니다. 합격선은. 자, 우리가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사실 보는 게 경쟁률, 합격선, 몇 명 뽑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거예요. 안 보셨다고요? 그럼 보셔야죠. 네, 안 보시면 안 되고 보셔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직렬을 선택하실 건데, 뭐 지방직이야 뭐 뻔하니까 직렬들이. 근데 국가직은 직렬들이 좀 많이 있죠. 검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선관위도 있고, 우리 뭐 좋아하는 공항에서 일하는 출입국 관리직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직렬을 고를까 하면서 그 기준을 삼는 것들이 합격선이거든요. 따져보면. 그런데 합격선이 꼭 절대적이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송을 좀 보니까 그냥 단순히 얘는 몇 점이라서 낮고 몇 점이라서 낮고 이렇게만 설명이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합격선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 블로그에 오시면 합격선이 전부 다 총망라돼 있어요. 네, 좋은 블로그입니다. 네, 블로그.naver.com SAMPOT 보시면 국가직부터 지방직까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다 있고, 여기에 보시면 싹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그냥 링크로 바로바로 가실 수 있게. 그래서 합격선을 볼 때는 2, 3년 전 거까지 볼 필요는 없어요. 바로 전 해 것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난이도에 따라서 이 점수가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점수 기준으로 볼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보통 해서 기준이 되는 건 뭐예요? 일반 행정을 기준으로 잡고요. 일반 행정을 가장 높은 점수예요. 보통 일반 행정이.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잡고 그거에 상응하는 다른 직렬들이라면 그거에 비해서 높다 낮다 이런 걸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일반 행정을 보면 요번 시험이 쉬웠나 어려웠나도 알 수 있습니다. 자, 2019년 국가직 9급은 쉬운 편이었어요. 쉬운 편이라서 합격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407점입니다. 작년에 2018년도는 몇이에요? 369. 예, 무려 31점이 아니죠. 네, 계산 안 됩니다. 어쨌든 많은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2018년도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다들 놀랄 노자였습니다, 정말. 그래서 또 망하고, 이번엔 또 쉬워서 망하고, 이게 공무원 시험 하는 게 이래요, 항상.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같은 시험지로 같은 시험을 보는데 그 선택 과목은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단 말이죠, 서로. 예, 그래서 400점대고 쭉 보시면, 그다음에 행정 쪽 우정사업본부는 좀 낮죠. 낮아도 뭐 이게 낮은 점수가 아니에요. 393점이라는 게. 네, 굉장히 낮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내려오면 조금씩 낮아지죠. 병무청은 379점. 다시 요번에 경찰청이 들어왔거든요. 404점이 됐죠. 이것도 굉장히 높죠. 교육행정은 409점 무려. 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60명 선발하는데 10,000명이 왔어요. 예, 그 중에 7,000명이 응시를 해가지고 170대 1인가 그랬습니다. 이게 경쟁률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온 거죠. 그래서 합격성이 높아졌다. 선거행정은 416점. 근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선거행정은 필수 과목이 3과목이에요. 네 과목이에요, 4과목. 필수 과목이. 그래서 점수가 높습니다. 자, 바로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선거행정은 416점이니까 굉장히 높네? 그게 아니에요. 왜? 4과목이 400점이 이미 들어가는 거죠. 4과목에. 그리고 나머지 한 과목이 조정점수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선택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점수가 이 절대적인 점수가 아니란 거예요. 상대적으로도 높다고 하겠지만 사실 높은 점수는 아니에요. 따져보면.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내가 이 필수 과목 4과목인데 3과목은 같은 과목이라 그랬죠. 그건 난이도가 뻔하잖아요. 알 수 있잖아. 다른 거 보면. 그런데 그 한 과목의 난이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하면 안 돼요. 이거 뭐야? 70점 맞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전적인 예가 뭐냐면 토목직이에요. 토목직. 자, 이건 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넘기고요. 토목직을 보시면, 자, 토목직 보면 77점이에요. 77점. 굉장히 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얼마예요? 65점이에요. 그나마 77점이라는 거는 이게 쉬워서 이런 거예요. 쉬워서. 원래는 지방직 거 보시면요. 네, 50점 조금 넘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요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뭐, 낮으니까 뭐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산광역시 한번 볼까요? 부산광역시가 나름 또 합격선이 좀 높거든요. 합격선 자체가 원래 높아요.
경쟁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행정지도 370이에요. 인천광역시가 340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거는 같은 시험지로 봤으니까. 자, 토목직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토목을 들어가면 예, 57점. 보시죠. 그러면 따져보면 합격 보세요. 그러면 위에 도시계획 도시계획 됐고 그러면 환경이랑 비교를 해보자고요. 환경은 81점이에요. 근데 시설은 57점이에요. 토목은. 그럼 어떤 게 더 쉬운 시험이에요? 다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토목이 더 쉬울 거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합격성이 낮은 거예요. 이런 개념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수만 보고 여기는 전부 잘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만 오나? 그게 아니라 이 다른 과목이 있기 때문에 국어, 영어, 한국사는 같죠. 근데 나머지 전공 두 과목이 들어있잖아요. 이 두 과목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알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예전에 이거 보세요. 토목은 장애인 같은 경우 아예 과락이에요. 과락. 합격자가 없음도 나옵니다. 자, 다른 지역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울산, 대구, 인천. 자, 여기 순서대로 나온 게 아니라서 자, 교육청 거는 빼고 자, 경기도 있네요. 경기도. 자, 우리의 경기도 굉장히 많은 직렬을 뽑기 때문에 경기도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한번 토목을 찾아가 볼까요? 자, 토목을 가볼게요. 자, 빠르게 또 찾는 방법이 있죠. 토목 여기 있습니다. 자, 토목은 보세요. 46점, 52점. 이거는 같은 시험지로 봤죠. 근데도 다 요래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역별로 이게 다르다, 합격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시험하고 비교할 때 어떤 게 유리하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숫자만 보고 69점이니까 할만하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공무원 시험은 대부분 실력자들이 와요. 실력자가 오기 때문에 80점 이상 맞는 게 원래 일반적인 거예요. 그분들이 합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점수가 낮다는 거는 뭔가 전공 과목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들이 국어, 영어, 한국사가 어려워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없진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보통 이런 전공 과목들 때문에 많이 내려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국가직 보면 알 수 있어요. 국가직은 그래도 실력자들이 거의 다 합격을 하기 때문에 기술직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에는 보면 기술직도 굉장히 높아요. 국어, 영어, 한국사가 점수가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낮다고 해서 그게 낮은 게 아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분들 합격선 보고서는 요 정도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과락을 맞습니다. 그래서 과락 맞고 대부분 떨어져요. 여기 보세요. 과락으로 다 합격자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장애인 쪽에서는 왜 과락을 맞아요. 근데 환경은 이해가 돼요. 어쨌든 불편한 점들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런데 이 장애인 좀 시험 문제는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과락을 없애든지 해갖고 요거는 조금 건의를 해볼 사항이에요. 사실은 지나치게 어려운데 일반인들도 가락을 맞는데 장애인들까지도 가락을 준다는 거는 조금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근데 어쨌든 공부는 공부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난 가락만 넘기면 합격하겠네 했는데 가락을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격선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준이 뭐여야 돼요? 행정직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행정직보다 세무가 낮죠. 예. 근데 과목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부가 세법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하셨는데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회과학을 할 수도 있거든. 사회 수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높아져야 되죠. 그런데 낮다는 거는 요런 거는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래도 낮구나. 낮은 직렬이 맞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보다 높은 직렬은 지방직에선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술 직렬들 보통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 점수대를 보시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 우리가 목표를 몇 점으로 잡아야 된다 그랬죠? 80점 이상, 무조건. 과목당, 원점수로. 80점 이상이 돼야 안정권이에요, 무조건. 물론 이제,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전공 과목들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 지방직의 난이도가 크게 널뛰기 한 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직 보고 난리가 나거든요. 난리가 나니까 그 다음 지방직은 감안을 해서 내거든요. 2018년도 국가직이 굉장히 어렵게 났어요. 그래서 다들 욕했어요. 이렇게 또 내면 우리 망한다. 강사들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바꾸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지방직은 평이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2019년도 국가직 시험이 나왔죠. 또 쉬워요. 쉬우니까 또 난리예요.
400점이 넘었는데 뭐 불합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데 또 다시 요 지방지 시험 때는 또 평이하게. 평이하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그냥 나오는 스타일대로 나왔다. 그래서 점수대가 360에 370 정도가 합격선으로 나오는 게 원래 평이한 수준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봐야 될 거 요겁니다. 자, 요게 제 블로그에 오시면 이렇게 링크를 다 해놨어요. 각자. 경쟁률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경쟁률이란 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모집 인원. 근데 이제 올해의 모집 인원밖에 못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시험 공고 나면 모집 인원과 합격선은 비례합니다. 모집 인원이 적으면 합격선 무조건 올라가요. 모집 인원이 많아지면요, 합격선 내려옵니다. 인천광역시 합격선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엑소더스 경기도 지역에 사시던 분들이 인천으로 이사로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여기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위장 전입을 하게 되면요, 위장 전입을 하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데 왜 그러냐면 내년은 총선이 있어요. 우리가 총선하기 전에는 조사를 다 합니다. 사는지 안 사는지. 왜냐하면 총선 때문에 이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위장 전입을 하냐 안 하냐를 다 따져보는데 이럴 때가 좀 안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위장 전입을 할 거라면 하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행정이 한번 볼게요. 행정 여기죠. 346점이에요. 아까 370이었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그러면 350점 맞은 사람은 인천광역시면 합격을 했단 소리예요. 합격했단 소리죠. 그런데 이제 뭐 심리적인 차이도 있죠. 왜냐 인천에 와서 시험을 봐야 되죠. 부산 사시지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실제 이제 인천 이사 안 오시고 만약 시험 본다 그러면 그 심리적 압박감 같은 게 있어요. 시험 보러 오면 350점을 못 맞을 수도 있다. 실제 여기 와서 보면. 그래서 이쪽으로 막 이사로 온다거나 이런 거는 이건 좋은 현상 아니에요. 내년에 그리고 이것도 있죠. 올해 609명이나 뽑았어요. 많이 뽑아서 내려간 거예요. 제가 그랬죠. 뽑는 인원수에 비례한다고요. 609명이나 뽑아놓으니까 360, 70이 아니라 340점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많이 뽑으니까 위에서부터 계속 내가 실력자란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몇 명 정도까지. 그 이후에는 그 밑으로 쭉쭉쭉쭉 나와 있거든요. 그거까지 다 끌어올라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합격할 수 없는 점수인데도 운이 좋은 거죠. 정말 운이 좋았고 많이 뽑았고. 근데 이제 이것만 보고 내년에 왔다. 그럼 내년에는 올해 많이 뽑았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측은 불가한데 줄어들겠죠, 당연히. 그럼 줄어들면 다른 지역이 또 늘어날 수도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 망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3년 이상 산 지역에서는 응시가 가능합니다. 응시가 가능해서 내가 원래 살던 곳에서는 대부분 돼요. 3년 이상 다 거주가 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비용들이 생각해 보면 또 이것도 뭐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선이란 거는 이렇게 유동적이에요. 그리고 뭐 346점이구나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아, 그럼 나는 뭐 70 몇 점만 맞으면 되겠네. 지식인의 질문 주시는 분 중에 340점만 맞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거는 올해 합격선이잖아요. 내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뭐 3년 평균을 내봤는데 평균 따위 필요 없어요. 내년에 그냥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포기했던 거. 자, 그래서 맞추는 방법이란 게 뭐 별게 없잖아요. 한자 포기하고 국어에서 한자 포기하고 영어에서 문법 문제 포기하고 뭐 이런 식이죠. 한국사에서 뭐 근현대사 다 포기해버리고 뭐 그렇게 해서 맞춰보겠다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끝까지 공부를 해서 세세하게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아침에 나왔던 질문 중에 회독, 이 유튜브에서 질문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회독을 하는데 강사가 알려주는 것만 하면 되냐? 자, 공무원 강사들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중요하다고 하는 게 하루 강의에 밑줄만 그는 게 새까매요, 정말. 조사 빼놓고는 다 밑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예요. 왜 그러냐?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요. 어디서 나올지. 그런데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건 없어요. 개념이 중요해서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구석에 나와 있는 짤막한 한 줄도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 봐야 됩니다. 기본서에 나오는 거를. 그래서 압축 노트 같은 거, 노트 같은 게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만 보라고 안 해요. 강사들도. 반드시 기본서 다시 회독을 해야 된다. 왜? 노트에는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암기를 하라고. 여기서 빠져나가 버리면 못 찾아요. 무슨 내용인지.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를 기본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영어는 약간 다르죠. 영어는 기본서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따져보면.
네. 근데 한국사나 국어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있는 건 다 공부해야 돼요. 한자 같은 경우도 공부해야 되고 사자성어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 그러면 다 하겠죠. 자, 그리고 이 합격선의 또 이제 하나의 함정은 합격선이 낮다 그래서 쉬운 게 아니다. 이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른 직렬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시험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다른 시험하고 시험 과목이 다른데 그거랑 비교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절대적으로 믿지 마라. 이 합격선 점수를 절대적으로 믿지 마라. 그 점수만 맞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 이게 지금 2019년 국가직이 그런 경우잖아요. 지금 340만 맞으면 되네 했던 분들 허걱했죠. 380, 390, 400까지도 넘어가니까. 무려 400점 넘고도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높은 직렬에서는. 자,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그 정도 맞으면 합격할 줄 알았는데. 이게 바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무조건 철저하게 공부해서 만점 받게 돼요. 어떤 분들 이래요. 국가직 시험을 보고 나니까 이제 공부 안 할 게 뻔히 보인다. 너무 쉬웠다. 근데 쉬워도 본인이 합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렵고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어려워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쉬우면 남들도 다 쉽거든요. 나보다 점수 1점이나 높은 사람이 합격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점수를 더 잘 받고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부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빼먹는 데 없이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요. 한 문제 가지고 떨어졌다? 정말 가슴이 아프잖아요. 저는 이제 사실 점수가 낮아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 다음 해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왜?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떨어져 보니까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떨어지고 나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1년 차보다는 2년 차 되면 주위에 눈들이 따가워요. 야, 아직도 공부하고 있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하는데 5점 차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 한 문제죠. 보통 한 문제 차로 떨어졌다 그러면 야, 나는 필기 한 문제 떨어졌어. 한 문제. 그다음 면접에서 탈락하시는 분도 있어요. 면접 탈락하시는 분들은 또 그래요. 필기는 합격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어쨌든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합격선 근처까지 갔었는데 요만큼만 더 하면 합격할 것 같으니까.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 다음에 떨어집니다.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 알 거 다 알아. 요것만 조금만 더 하면 점수 5점만 더 맞으면 합격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과락 맞고 이런 분들은 열심히 합니다. 이제 이번엔 떨어지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한번 이제 가까운 근처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그런 거죠. 뭐 해보니까 1년 해보고 이제 합격선까지 근처에 갔으니까 요 파트만 더해가지고 나는 뭐 한 6개월 전부터만 공부해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책 펴보면 기억이 안 나죠. 다 잊어버렸으니까. 텀을 많이 줘버린 거예요. 쉬는 시간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다시 하려니까 짜증나고. 그리고 자꾸 생각납니다. 떨어졌던 게. 그래서 결국은 또 떨어져요. 요거는 뭐 진리입니다. 진리. 물론 이제 거기서 파이팅 하셔갖고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지만 첫 번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때가 모든 능력을 다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시험부터는 과거가 생각나서 안 되는 거예요. 과거가. 그때 과락 맞으신 분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락만 넘기면 되겠다. 과락만 넘겨갖고는 합격할 수가 없죠. 합격 점수에 들어와야 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첫 번째 시험 보니까 과락이 났어요. 과락 넘기게 그 과목을 열심히 해보죠. 영어를. 그래서 단어도 외우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 시험 딱 보려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락만 넘겨보자. 과락을 넘겼어요. 그럼 뭐예요? 합격이 안 되는데. 네, 합격할 수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과락만 넘기겠다고 공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합격선을 보실 때는 그 점수를 절대적으로 믿지 마라. 그리고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 모집하는 인원수까지 같이 봐야 된다. 그리고선 내가 직렬을 못 고르겠다 그러면 일반적인 직렬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엉뚱한 직렬 가서 고생하시면 더 힘들어요, 사실은. 이번에 경찰청 같은 경우 굉장히 높았어요. 그 다음 교육행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게 낮을 줄 알고 왔는데 더 높아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 합격할 수 있는 점수인데도 탈락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공무원 시험 운도 따르고 본인 실력도 따르고 여러 가지가 따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